80세가 넘어서 암을 발견하면 절대 수술하지 마세요. 80세가 넘으면 건강검진도 받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은 참을 것이 아니라 먹어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즐기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핀잔이라도 들을 법한 이 말들은 놀랍게도 30여 년 동안 노인정신의학 분야에 종사한 최고 권위의 노인정신의학 및 임상심리학 전문의의 말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이 오히려 행복한 삶을 가로막는다고 말하는 이 도서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80세의 벽. 80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해답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에게 의존하지 마라. 의사에게는 건강이라는 관점이 없다.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는 의학 잡지가 있다. 200년 이상의 역사가 있고 임상 논문의 최고봉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세계 각지의 의사나 연구자들이 이 잡지를 높이 평가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 잡지에 실리는 일본인의 논문은 1% 정도에 불과하다. 일본 의학계는 대학에 남는 의사가 많아서 연구자의 비율은 세계 1위이지만 임상 논문의 수는 많지 않다. 어째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 그 이유는 정서를 뒤집으려는 연구자가 적기 때문이다. 건강검진도 그중 하나이다. 정해진 정상치를 절대시하여 환자가 약 복용에 따른 컨디션 난조를 호소해도 수치가 좋지 않아서라는 한마디로 끝이다. 실제로 이런 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환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의사의 말을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선택이 그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의사의 불섭생이라는 말이 있다. 의사가 자기 건강이나 신체에는 무관심하다는 뜻이다. 거짓말 같은 참말로 많은 의사들은 환자에게는 약이나 검진을 권하지만 정작 본인은 원하지 않는다. 아마도 약이나 검진으로 수명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리라. 그러면서 그들은 환자에게 혈압이 높다거나 간 수치가 나쁘다며 다량의 약을 처방하고 작은 암이 발견되었다며 수술을 권한다. 결과는 어떨까? 환자는 약에 치이거나 작은 암과 함께 장기의 일부를 절제하게 될 수도 있는데 젊을 때는 그래도 상관없다. 하지만 80세 이후에는 이런 치료가 도리어 컨디션 난조나 수명 단축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과연 여러분이 바라는 행복한 노후인가? 두 번째, 80세가 넘으면 건강검진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필자는 현직 의사이지만 현대 의료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다. 한마디로 많은 의사가 숫자만 보고 환자는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전형적인 예가 건강검진이다. 일본인의 평균 수명이 처음으로 50세를 넘긴 시기는 1947년이었다. 당시 남녀의 평균 수명 차이는 3살 정도였는데 지금은 6살로 벌어졌다. 어딘가 좀 이상하다. 어째서 여성의 평균 수명은 증가했는데 남성은 그대로일까? 그 이유 중에 하나에 일본인의 건강검진 신앙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정기 건강검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남성이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건강검진이 장수로 이어진다면 남녀의 수명은 역전되었을 법도 한데 오히려 남녀 간의 차이는 더 벌어졌다. 결론적으로 건강검진이 별 의미가 없었다는 뜻이다. 물론 건강검진을 통해 암 등을 조기 발견하기도 한다. 검진으로 목숨을 구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도리어 몸이 나빠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건강검진의 기준이 되는 정상 수치가 정말로 정상인지는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어떤 수치가 정상인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대학병원 등지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검사의 수치만 보고 환자는 보지 않는다. 눈앞의 환자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보다는 정해진 수치를 더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사에게 진단받고 치료받는다면 어떨까? 불행한 일이 아닐까?
오랫동안 노년의료 현장에 종사한 경험으로 볼 때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수치를 정상에 맞추려고 약을 먹다가 건강을 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잔존 능력을 잃거나 수명을 단축하는 사람까지도 있다. 세 번째, 투병이 아니라 병과 함께 싸우기보다 길들이기. 투병이라는 말이 있다. 주로 암 환자 등에게서 사용되는 표현이다.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도대체 무엇과 싸운다는 뜻일까? 본래 암이란 자신의 세포가 변성하여 암화한 것이다. 즉,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물로 암요놈, 나는 내 녀석한테 지지 않아라고 으르대봤자 사라져주지 않는다. 한마디로 싸울 방도가 없다. 특히 80대 이상의 고령자는 더 그렇다. 몸 안에 암세포가 여럿 있기 때문이다. 운 좋게 하나를 쓰러뜨려도 머지않아 다음 적이 등장할 확률이 높다. 또 암과 싸우려면 수술이나 항암제 투여가 필요한데 이 두 가지 모두 고령자의 몸에 적잖은 부담을 준다. 체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곤란해지거나 장기 절제로 평생 후유증이 남게 된다. 그렇게 체력이나 신체 기능을 빼앗기게 되면 면역력과 저항력이 떨어져서 다른 병에도 걸리기 쉽고 몸 안에 있던 다른 암의 진행을 촉진하여 몸 여기저기에 암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투병이라는 선택이 도리어 자신을 괴롭히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필자가 80세를 맞이하는 고령자에게 권하는 바는 투병이 아니라 병과 함께이다. 병과 싸우기가 아니라 병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기이다. 암으로 변한 세포를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길들이며 살아가는 선택이다. 병인 줄 알면서도 싸우지 않는 것은 적 앞에서 도망치는 행위나 마찬가지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고를 전환해보면 어떨까? 도망이 상책이라고 말이다. 언론은 배우들의 투병 생활을 미담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나도 싸워보자 하는 마음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80이 넘은 고령자에게 필요한 것은 용맹함보다는 평온함이다. 암에 맞서 싸워줄 의사가 아니라 암의 고통을 덜기 위해 함께 고민해줄 의사이다. 네 번째, 병원에 가지 않았더니 사망자 수가 줄었다. 흥미로운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하려 한다. 첫 번째 사례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큰 폭으로 줄었다. 코로나에 걸리고 싶지 않다며 웬만한 정도는 참았으리라. 특히 고령자에게서 그러한 경향이 많이 보였다. 그 결과 뜻밖의 현상이 나타났다. 일본인의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이다. 즉 병원에 가지 않아야 죽지 않는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두 번째는 홋카이도에 있는 유바리시의 사례이다. 유바리시는 주민의 절반가량이 고령자로 일본에서 고령화율 1위로 알려진 도시이다. 주민들에게 병원은 목숨을 지키는 생명선과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2007년에 유바리시의 재정이 파탄나서 하나밖에 없던 시립종합병원이 문을 닫고 조그만 진료소로 대체되었다. 171개였던 병상 수는 19개로 줄었고 전문의도 없어졌다. 고령자가 많은 도시인지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역 주민은 물론 많은 사람이 걱정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중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증가하지 않았고 사망률도 악화되지 않았다. 일본인의 3대 사망 원인인 암, 심장질환, 폐렴으로 사망한 사람은 감소했고 고령자 한 사람당 의료비도 줄었다. 겨우 19개의 병상으로 괜찮을까라는 걱정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병상은 빈자리가 생길 정도였다. 사망자 수도 이전과 거의 변함없었다. 온통 좋은 결과뿐이었는데 이유는 무엇일까? 이 답을 찾는 과정이야말로 현대 노인의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파헤쳐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첩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섯 번째, 인지장애 80세의 벽을 넘어서다. 일반적으로 인지장애는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현대의학의 수준에서는 효과가 조금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약밖에 없다.
즉, 조기에 발견해도 의료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인지장애라고 진단받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태도를 바꾸거나 역할을 빼앗는다. 그러므로 건망증이 시작되는 정도의 단계라면 오히려 의사에게 가지 않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핵심은 인지장애 진단을 받는 일이 아니라 인지장애의 진행을 늦추는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인지장애의 진행을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속해서 머리를 쓰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오늘 건강하게 걷는 사람이 1년 후에도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걷지 않는 생활만을 계속하다 보면 전혀 걷지 못하게 된다. 남은 기능을 쓰지 않으면 순식간에 쇠약해지는 것이 80세가 넘은 고령자의 무서운 현실이다. 82에서 83세 무렵에 급격하게 쇠약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대개 80세를 계기로 많은 일을 그만둔 사람들이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만둔 사람도 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집 안에만 머무는 사람 중에도 움직이지 못하게 된 사람이 많이 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포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된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6번째, 노화를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한다. 80세 이후는 70대와는 완전히 다르다. 어제까지 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안 되는 상황을 수없이 맞닥뜨린다. 컨디션 난조를 겪는 일도 잦아진다. 암, 뇌경색, 심근경색, 폐렴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도 생기기 쉽다.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고독이나 절망에 사로잡힐지도 모른다.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거친 파도처럼 덮쳐온다. 그러므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노화를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자세이다. 이것이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르는 기준이다. 행복은 주관적이다. 즉, 자기 자신이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노화를 한탄하여 이제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다며 없다를 되뇌기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노화를 받아들여 아직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며 있다를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 어느 쪽이 행복할까? 정답은 본인만이 알겠지만 여러 임상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있다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였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7번째, 궁합이 맞지 않는 의사는 피하고 나만의 명의를 찾아라. 의사를 선택할 때는 환자와의 궁합도 중요하다. 80세를 맞이하는 고령자에게 병원과 의사는 매우 가까운 존재이다. 진료받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게 하거나 심리적 피로감이 들게 하는 의사라면 궁합이 맞지 않다는 뜻이니 다른 곳을 알아보자. 병원과의 궁합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알 수 있다. 분위기가 밝다면 의사와 환자의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는 증거이고 반대로 어딘가 모르게 어둡다면 피해야 한다. 인생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감각이 알려주는 것이니 그 직감을 믿도록 하자. 병원은 몸이 아플 때 가는 곳인 만큼 대화를 나누면 기분이 나아지게 해주거나 환자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치료해주는 의사가 당연히 좋다. 널리 알려진 명의보다 나만의 명의를 찾는 일이 중요하다. 내 마지막을 지켜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면 최고의 궁합이다. 우리는 태어나서 언젠가는 다 죽는다. 85세 이상의 유해를 부검해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암이 발견된다. 즉,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속에 암을 품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암에 대한 공포를 지니고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필자는 오히려 다음과 같은 행동들이 80세의 벽을 높인다고 말한다. 첫째, 사실은 먹고 싶지만 건강에 해롭다니깐 참는다. 둘째, 몸을 움직이기 힘든데 건강을 위해 무리하여 운동한다. 셋째,
좋아하는 담배나 술을 건강에 해롭다고 삼가한다. 넷째,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이 나이에라며 참는다. 다섯째, 효과를 느끼지 못하면서도 오래 살려는 마음에 계속 약을 먹는다. 다음에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80세의 벽을 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이다. 먹고 싶은 음식은 먹어도 되고 술도 마셔도 된다. 건강검진은 받지 않는 편이 좋다. 암은 절제하지 않는 편이 낫다. 혈압,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추지 않아도 된다. 약은 몸이 좋지 않을 때만 복용한다. 운전면허는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운동은 적당히, 산책이 제일이다. 두뇌 훈련보다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 인지장애가 되어도 삶의 힘과 지혜는 마지막까지 남는다. 이렇듯 80세가 넘은 사람이라면 더 이상은 자제할 필요도 무리할 필요도 없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다면 80세 이후부터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